둘 다 재혼인 부부인데 남편을 만난 것은 이혼 전에 제가 외도를 하면서 만났고 이혼 후에 재혼한 경우입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에 이혼했었고요. 그런데 재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를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여자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고 분노를 하니 집을 나가서 연락도 없고 저도 아이들도 너무 힘듭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재혼한 부부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둘 분 다 재혼을 하셨어요. 결국은 두 분 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재혼을 하기 전에 남편은 과연 어떤 상태였냐? 결국은 남편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유부녀, 결국은 뭐냐면 지금에 있는 아내인 경우에 결국은 외상 트라우마가 있던 없던 중요한 게 아니라 외도를 하게 된 아내 외도인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는 상태였고 또 지금 현재 아내는 그때 당시에 이혼하기 전에 외도를 함으로써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같이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인 두 분이 서로 만나서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고 뭐를 하고 하듯이 즐거웠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그래서 지금 전 남편에 관련되어 있는 나는 이렇게 안 살아. 그래서 나는 새롭게 살고 싶어. 라고 해서 두 분이 결국은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은 물론 당연히 하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재혼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관심 없고요. 중요한 건 이혼을 할 때 당시에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 즉 관심 중독에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상대 남편은 결국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 다 심리 두 개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다가 그렇게 함께 나름대로 왜 이혼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이상하죠.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고 딱 느껴지니까 나름대로 혹시나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나를 만날 때부터 즉 결국은 뭐냐면 만나는 날 그러니까 재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외도하는 날에도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게 그러면 그 분노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남편이 외도를 했다. 관계 중독에서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다른 여자를 또 만나고 하는 거를 몰랐던 것 뿐이거든요. 중요한 건 나는 관계 중독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해서 계속 반응을 해주는 여자인데 여기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뭐가 만들어집니까? 나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만들어집니다. 즉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 중독에 있으면서 서서히 악화되면서 재혼을 했고 이제 서서히 악화되면서 3년을 온 거예요. 그냥요. 자, 그렇게 오는데 물론 그동안 이제 오면서 관심이 나름대로 남편으로부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게 다 관심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러면서 잘 살아 오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러나 관계 중독자들이 살아간 거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편이죠. 남편은 계속 그때부터 외도했다는 걸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난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독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 강력한 외상 트라우마 발생하니까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이 관심 중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상 트라우마가 훨씬 중요하죠. 더 강력한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만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재혼은 왜 했냐. 막 이래서 이제 분노를 하겠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오래 왔잖아요. 또 다른 여자도 있대. 그러면 엄청 악화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인식장애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소한 스트레스 하나만 들어와도 자기한테 딴지 거는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스트레스 하나만 들어와도 못 견딥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왔느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반응만 해줬다는 얘기죠. 물론 나름대로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그걸 반응으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되고 나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반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편은 아내를 뭘로 생각하냐면 진짜 아내로 생각합니다. 재혼하고 난 다음에 반응해주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느끼면서 한마디를 딱 하게 되니까 이 인식장애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집을 그냥 휙 뛰쳐나가 버렸죠. 왜? 어렵지 않잖아요. 이혼도 했던 사람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휙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해요. 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래서 스트레스 받기 싫은 거예요. 또 왜? 다른 여자, 반응해주는 여자가 곳곳에 있는데 굳이 내가 스트레스 덩어리인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겠냐고요. 물론 밖에서 만나는 여자로부터 엄청나게 더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들어가. 왜? 그거보다는 나으니까. 자, 이제 문제는 집을 나가서 연락 없는 거, 그거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매우 심각한 중증 심리 장애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습니다. 문제는 나의 외상 트라우마예요. 내 외상 트라우마가 관계 중독에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으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전에 외도한 것부터 모든 게 이제 다 자책이죠. 이런 남자를 만나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나?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겠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직은 관계 중독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다행히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자,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혼을 할 때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외상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뭔가 이 관계 중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지금 분리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도 매우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죠. 이제 재혼을 하면 이제 새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또 많이 적응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됐고 어쩌면 지금도 적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그냥 편안해지고 좋다니까 그냥 버티고 참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서 내가 한마디 그거 애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불안해졌겠어요.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을 뛰쳐나가 버리네 막. 그러더니 연락도 안 와. 애들은 알잖아요. 끝났다라는 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나는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된다는 게 진짜 이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겠죠. 그거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재혼했고 그리고 그냥 살아왔던 것뿐이에요. 왜?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 매우 악화되어 있는 관계 중독자인 남편은 일단은 버리세요. 생각해서 일단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버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게 되면 특이한 점은 예전에 관계 중독이 있었잖아요. 관심 중독. 같이 치료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외상 트라우마, 이 관계 중독보다 외상 트라우마가 수십에서 수천 배 강력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관계 중독에 있었고 이게 함께 치료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 비로소 내가 갖고 있던 상처, 트라우마, 심리장애 관련되는 게 일제히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외상 트라우마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집중을 하면서 뭘 가야 되냐? 아이들을 보호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 회복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나도 회복되고 아이들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하고 아이들을 회복하는 즉 나의 외상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외상 트라우마 치료해 놓고
일단은 치료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고 일단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중증 심리장애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남편과 빨리 분리하셔야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 지금 그 전처가 이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전처가 그 남편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줬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지금 관계 중독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지금 현재의 남편, 재혼한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결국은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완전히 싹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물론 남편이 받습니다. 파멸되는 거니까. 파멸의 길은 남편 스스로의 인생이니까. 그래서 남편 인생 파멸되는 거는 괜찮아요. 문제는 나와 내 아이들이 그 피해를 입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도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경제적인 피해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관련되는 시선에 관련되는 이런 피해는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남편이 그렇게 매우 강력하게 파멸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내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내 아이들과 나를 보호하면서 누구로부터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를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 수순으로 가는 게 지금은 최선의 길입니다. 지금 이혼 수순으로 진행을 하면 또 나의 외상 트라우마 치료가 안 되고 애들은 심리 다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더 점점 악화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나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이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상대로 해서 또는 그 남편을 지금의 악화되는 남편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를 치료해 놓고 난 다음에 보호력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해서 딱 한 방에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또는 지금 현재는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 나갔지만 이게 다시 들어올 때는 다른 곳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내가 알던 그 재혼할 때 그 남편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내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 노출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 사건이 일어나도 언제든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거, 내 아이들을 회복시켜 놓는 거, 그리고 행복하게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요걸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선택했던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내가 외도를 했고 이혼을 해서 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재혼할 때는 그거에 따른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본인은 아셔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빨리 즉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보호해서 이혼을 수순으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불행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혼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빨리 나를 행복한 인생으로 전환해 놓을 유일한 기회, 그거 치고는 대가가 너무 컸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 아이들 인생도 또 걸려 있으니까요. 요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